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릿. 3부.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법. 부모의 이기심을 엄격함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릿을 키워주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엄격하기로 알려진 부모님과 개방적인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어땠으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프로 미식축구에서 MVP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영의 부모님은 매우 엄격한 부모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해보니 스티브 영의 부모님은 그의 경기나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엄한 기준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스티브 영과 함께하고 공감해주며 시합이 있으면 항상 응원해주는 다정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 분리불안으로 학교와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아이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힘든 훈련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브 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엄격하지만 애정 어린 말씀이었죠. 저는 결정이 제 몫임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너를 통제하거나 나처럼 만들려는 것도 내가 했던 대로 하라는 것도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엄격한 사랑은 부모님의 이기심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는 자세였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릴 때 뇌성마비를 앓았지만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이 된 프란체스카 마르티네스의 부모님인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부모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부모님은 그녀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려 했을 때 그녀의 꿈을 격려해 주었고 주말에 친구들과 클럽에서 노는 것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의 부모님도 아이들이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딸이 싫어하는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마르티네스의 집에는 없는데요. 그녀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유가 필요한 만큼 한계도 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엄격한 면과 다정한 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자녀의 관심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자녀 본인이 모든 면에서 스스로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개입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그릿을 갖기 원한다면 첫째,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정당한 기대와 요구를 하라. 미국 청소년 10,000명에게 부모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 설문조사에서 성이나 민족, 사회계층, 부모의 결혼 상태에 상관없이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도 좋고 독립적이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존중과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란 책에 있는 부모 양육 방식 평가 문항을 참고해 보자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며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는 부모. 그러면서도 가족의 규칙을 따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며 힘든 일이라 해도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기대와 요구를 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본보기를 따를 뿐 아니라 부모님의 요청을 준수하고 그런 요청을 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특히 부모와 같은 관심사를 추구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그릿의 전형인 스티브 영의 아버지가 대학교 때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였고 마르티네스가 아버지처럼 일찌감치 글쓰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릿의 전형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롤모델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그들은 부모를 흉내내고 본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그런 다음 현재의 양육 방법에서 자녀가 당신을 본받게 만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문해보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강하다이고 두 번째 답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당신은 이미 그릿을 길러주고 있다. 그릿을 길러주는 두 번째 방법. 아이들이 특별 활동을 경험하게 하라. 발레나 악기, 스포츠 등의 공부 외의 특별 활동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도전과 내재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인 그릿을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단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특별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자존감이 높으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릿의 전형들이 한 시즌에서 다음 시즌까지 기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교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목표를 고수하는 특별활동이 그릿을 훈련하는 방법이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릿을 키워주는 세 번째 방법. 완성을 경험하게 하라.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일에 끝까지 참여한 경험은 그릿을 요구하는 동시에 길러줄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학창 시절에 힘든 일을 완수한 경험이 미래에도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도록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발레를 배울 때도 어떤 동작이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연습을 하다가 제대로 동작을 해내는 순간 만족감을 경험했다면 그때 느낀 승리의 감정이 다른 어려운 일까지 연습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릿을 길러주는 네 번째 방법. 어려운 일에 도전하게 하라. 과학자들은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이 또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쉬운 조건에 놓여있던 집단보다 힘들게 노력해야만 보상을 받았던 집단이 지구력이 더 좋았습니다.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의 가족들에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3가지 조항의 규칙이 있는데요. 그릿을 연구한 저자가 자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릿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약속인데요. 그것은 매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요가, 달리기, 피아노 연주, 발레 같은 과제에 도전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자녀들이 힘든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규칙의 두 번째 조항인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업료를 낸 기간까지, 또는 자연스럽게 끝낼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약속한 기간까지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의 마지막 조항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아무 관심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누구도 대신 골라주지 않습니다. 멘토, 현명한 교사, 지지자의 필요성. 그릿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멘토나 현명한 교사와 같은 지지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지지를 보내면서 요구하는 멘토 역할을 하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그런 지지자들의 필요성은 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책의 예시로 나오는 코디 콜먼은 어려운 환경에서 MIT에 입학해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엔 그에게 도움을 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조언을 해주었던 형과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훌륭한 교사들과 멘토, 그리고 동료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꼭 부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준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것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 문화와 투지의 관계에서 핵심은 이것이다.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서 합류하라. 당신이 지도자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강한 투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투지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 투지가 강한 집단이라면 자신의 그릿 역시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사회학자인 챔블리스는 세계 정상급의 탁월한 기량의 근원이 수영장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기술의 질적 향상이었음을, 또한 재능보다 무수히 많은 연습을 거쳐 완벽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릿을 키우는 방법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또 한 가지 언급했습니다. 책의 본문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을 하나 빠뜨렸어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이상한 논리로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우선 훌륭한 선수가 된 뒤에 훌륭한 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팀에서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팀의 자리도 몇 개 없고 그들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정의 팀일수록 팀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기존 선수들의 열망이 강하다. 챔블리스는 팀의 특유한 문화와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수영장 안팎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훌륭한 팀과 훌륭한 선수 간의 인과관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올림픽 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체 어떤 괴짜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영 연습을 하러 가는 거지? 그런 훈련을 견디다니 기이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오면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별일 아닌 것 같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는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전보다 한두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신입 선수들은 금방 팀의 기준을 따라잡았다. 나도 그렇게 자기절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니 따라가게 되더군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가 덧붙였다. 집단에 맞추려는 동조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역사상 중요한 심리학 실험들 중 일부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집단에 금방 동조하게 되며 이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내가 보기에 투지를 기르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방법은 혼자 투지를 기르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동조 욕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도 더 투지 넘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성공의 열쇠가 되는 그릿과 그릿을 내 안에서 키우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양육 방식과 문화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정과 끈기를 길러 성공할 수 있고 결국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